정규재 주필이 어제 고별 방송을 했습니다. 정규재는 떠납니다 라는 방송을 했어요. 정규재 주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재 주필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을 했습니다. 저는 MBC에서 시작도 정규재 씨하고 저하고는 뭐 거의 연배가 똑같습니다. 아마 제가 정규재 씨보다 한 살 더 많을 겁니다. 저는 방송 기자로 시작했습니다. 정규재 씨는 신문 기자로 시작했죠.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한 것은 정규재 씨가 먼저입니다. 정규재 씨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게 진짜 방송이구나. 올바른 방송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암흑 같은 시기에 정규재 주필은 촛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 저게 진짜 올바른 언론의 표상이구나. 나는 무엇을 하는가. 라고 반성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정규재 씨와 입장을 좀 달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입장을 달리한 것이 정규재 씨가 5.18 관련한 견해를 발표했을 때 조금 잘못됐다. 두 번째, 결정적으로 제가 정규재 씨 방송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은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하는 것, 그것을 보고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규재 씨는 떠났습니다. 패널 마이크를 떠났습니다. 뭐 언제 다시 되돌아오겠죠. 정규재 씨의 이 떠납니다라고 하는 고별 방송 직후에 민경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림을 올렸어요. 민경호 의원의 포스팅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잔치국수를 먹는데 오늘 정규재 씨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다는 겁니다. 잔치국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민경호 씨가 올린 글에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정규재 씨의 그 방송 떠나는 고별 방송과 관련하여 오근호 씨가 논평을 했습니다. 오근호 씨의 논평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정규재의 방송 중단과 모순입니다. 정규재는 사기 탄핵과 조갑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정선거와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부정하고 있다. 정규재는 부정선거 문제에서 가세현, 민경욱, 황교안, 이봉규 등의 위선적인 형태를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도미니언 폭스뉴스 관계자의 소송에서 메일을 보면 폭스뉴스 관계자도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위선적 형태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가 진실이어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구글 유튜브가 백신 부정선거 문제에 좌파적이고 공격적이지만 소송이나 저항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규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핵을 위해서 정치인과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같은 정치인, 검사들이 부정선거 조작을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탄핵 사기도 하는 사람이 선거 조작을 못한다는 모순적인 말을 정규재 씨가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들 가운데 부정선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내부 공작, 조작을 위해 암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며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정규재는 선거 범죄 은폐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악용하는 자들보다 지금까지 선거 범죄를 단죄하기 위하여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세 번째, 구글 유튜브와 기존 방송과 언론이 유독 백신 부정선거 문제에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왜 그렇게 하는 줄은 잘 모른다. 중공의 악마적 자금으로 플랫폼 기업을 잠식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규재는 말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매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좌파적이고 범죄적 인물과 집단임을 정규재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선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애써서 인정하기 싫어한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찰도 없이 섣불리 부정을 하면서부터 펜앤마이크의 모순이 시작되고 계속 꼬이는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는 투명성과 정의의 문제이다. 정규제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행정부, 권력자의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 국민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투명성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에 동참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일부든 다수든 선거의 공소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그 자체로 부정선거 의혹은 폐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결론이다. 정규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 돈을 위하여 일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은 주목하면서 선거 정의 문제를 위하여 정파를 뛰어넘어 노력하는 자유우파 시민들, 자유시민들의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니 펜앤마이크가 외면당하고 자신도 펜앤을 떠나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 선거정의 문제로 방통위와 구글 유튜브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자유시민들도 마찬가지다. 펜앤은 조회수와 수익 때문에 자유시민들로부터 외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규제는 펜앤에 출연하지 않는 동안 선거정의 문제와 자유시민들의 말과 행동을 직시하기 바란다. 선거정의 문제는 정규제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부정하다,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규제는 한번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 정규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정선거를 자신의 권력, 돈, 조회수를 위해 악용한 사람들도 반성,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근호 씨의 견해입니다. 자, 여기서 이병태 교수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병태 교수가 정규제 씨가 방송을 펜앤마이크를 떠나는 날 글을 올렸는데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부만 읽어드립니다. 폭스뉴스의 도미니온 개표기의 명예훼손 소송과 언론이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병태 씨 글입니다. 우리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의 부정선거를 열심히 퍼나는 폭스뉴스가 부정선거론의 하나인 투개표 시스템을 공급한 도미니온에 대한 음모론에 관한 그 회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관한 것이 미국의 주요 뉴스다. 우리나라의 공병호 TV, 가세혁, 이충근 TV를 비롯한 자칭 우파 유튜브들도 열심히 퍼나르고 우리나라 선거가 마치 전자투표가 되고 있는 같은 음모론을 믿게 만들었던 사안이다. 폭스뉴스에 대해 도미니온은 무려 16억 불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우리의 언론과 유튜브 등의 유사 언론의 현실을 다시 보게 생각하게 된다. 코인 터리범들이 승리하고 언론의 정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퇴출되는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것이 작금의 여론의 실상이다. 나는 정규제 주필의 은퇴도 이런 코인 터리범들이 노예가 된 한국 여론 지형의 한 모습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병태 씨 견해에 대하여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병태 씨를 비롯한 정규제 씨 그리고 기타 몇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배춘희의 투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춘희 투표지를 비롯한 1타 3피, 그러니까 본드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옆구리가 찢어져 있는, 재단을 잘못해가지고 일장기 투표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로 딱 풀을 뭐 밴드로 붙였는데 안 떨어지는 야한 투표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자, 제가 정규재 씨를 비롯한 이병태 씨 그리고 몇 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자투표로
부정을 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난 그거 전자투표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자투표로 그 전자 숫자를 조작했어 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 가능하죠. 전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했지만 그러나 숫자가 나왔어요. 통계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하구나. 36대 60, 63대 36.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저거 부정이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민경우 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개표를 했죠.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온 겁니다. 배추인 투표지도 나오고 볼드 투표지도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실물이 나온 거예요. 자, 이병태 씨, 정규재 씨, 조갑재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로 부정하는 거 왜 그렇게 했어? 컴퓨터 부정을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 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정의 증거가 나오면 자신이 견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내가 몰랐지만 이게 나와요. 이게 배출입도 나오고 옆구리 찢어진 것도 나오고 본드도 나오고 투표관리관 도장 안 찍힌 것도 나오고 신권 다발처럼 같은 게 나오면 그때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거 검증해라. 이거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법원은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도 돼 있는 그 재판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본인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식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논문 심사를 받다가 이제 사회를 분석하는 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무슨 회계 분석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 툴을 자기 하나밖에 그거는 자기가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그거밖에 안 배웠어. 그런데 자꾸 그것만 고집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그런 그 교수가 알고 있는 분석 툴이라는 다른 분석 툴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자꾸 논문 지도 받으러 온 학생한테 그거 틀렸다고 얘기해.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논문 분석 그 사회 분석 툴 그건 자기가 그거 이외엔 다른 건 몰라. 그러니까 자꾸 논문을 쓰고 갖고 있는 이 후배 학자들을 타박하는 거예요. 잘 몰라. 당신은 잘 모른다고. 아니에요. 지금 정규재, 조갑재, 이병태 씨의 생각은 뭐냐면 설마 전산으로 조작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산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이 못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지금 이병태, 정규재, 조갑재 분들은 컴퓨터는 정직해, 컴퓨터는 오류가 없어 라는 그런 개념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컴퓨터 범죄가 많아. 컴퓨터 범죄를 받아들이려고 안 해. 컴퓨터가 얼마나 정직한 기계인데 왜 컴퓨터로 범죄를 일으켜? 그걸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물이 나와도 자꾸 아니야. 배추인 투표지가 나와도 아니야. 이런 게 나왔을 때 입장을 빨리 바꿨어야죠. 이상한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네요. 야, 당국은 빨리 이거 수사합시오. 대법원은 왜 이거 빨리 판결을 안 내립니까? 라고 입장을 빨리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가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퇴출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정기자는 떠납니다. 아니요, 떠나는 게 아니라 퇴출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닙니다. 퇴출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에 따라오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지도자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퇴출되는 겁니다. 사람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개념이나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상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재빨리 교정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좀 실수했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자신이 오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닙니다.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이끄는 나라, 올바르지 못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자, 선거 부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번 3.8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뒷말이 많아요. 또 김기현 대표 사표 내라는, 물러나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규환 변호사의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당 대표 선거를 하면서 그 선거를 정당이 자체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게 진행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개표의 의의를 지키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우습고, 재검표를 위하여 개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일체의 절차나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우습고, 입후한 후보들이 그런 비상식적인 선거 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는 것도 우습고, 더불어당은 자체 관리하는 당내 경선을 왜 국민의힘은 자체 관리도 못하고 중앙선거위에 넘길까? 박주현 변호사가 밝힌 것처럼 모바일 투표 수가 정확하게 5위 배수 단위로 늘어가는 것은 우스운 정도를 넘어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준다. 그것을 보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더욱더 비현실적이고 만화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새벽에 저한테 온 시청자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이분은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러 1년이면 거의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수출하러 다니는 분인데 오늘 새벽에 공항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오후 9시 3분 3월 2일 귀국하여 국힘당 투표 과정과 결과에 부정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짧은 기간 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발표된 그날 결과에 대한 조금의 의심은 있었으나 설마 국힘당 맞어? 라고 생각했으나 관찰한 숫자를 접하고서는 이제 일말의 희망도 접었습니다. 그들도 한패거리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4.15 부정선거를 두고 더불당만 비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몸통에 머리가 둘 달린 뱀인 걸 이제야 봤습니다.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9시 15분 이틀 전에 다시 출국했습니다.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외화벌이를 하느라 늘 수고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었지만 그나마 스스로 다행이라고 여기고 제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 왔건만,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터키 이런데 코로나 때도 돈 벌러 다닌 겁니다. 저한테 이 터키 출장 가면 저도 사진하고 보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 다 공항 면세점 다 문 닫고 그러는데 기술 팔러 다니는 겁니다. 가방 하나 들고. 이틀 전에 다시 출국했습니다.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외화벌이 하느라 늘 수고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었지만 그나마 스스로 다행이라고 여기고 지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 왔건만 최근 며칠간의 그 실제를 적나라하게 보고는 한 줌의 희망도 접게 됐습니다. 잠시 후 이곳 마닐라에서 자카르타로 떠납니다. 건강 챙기세요. 두 번째 미국 횡단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달 말부터 4월 한 달 미국 횡단한다는 방송을 듣고 마닐라에서 듣고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국민입니다.
국민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지침이 딱 되고 있어. 이제 그 국민의힘마저 부정선거를 했으니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자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국민이 바보예요.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좌절하잖아요. 왜 국민을 좌절시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느냐고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